여러분, FOMC에서 만약에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 나올 수 있을지를 살펴볼 텐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리서처 송새벽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4시 33분, 오늘 2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거시경제 섹터 영상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4시 반에 FOMC 금리 결정과 기자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3년 첫 금리 결정인 만큼 시장 분위기는 대기 상태에 들어가 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이미 FOMC 첫째 날 일정을 소화한 상태인데, 이 FOMC를 주시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오늘 살펴보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전해드리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결국 내일 발표되는 FOMC 통화정책회의,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페드의 발언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이벤트가 될 텐데, 오늘 연준은 FOMC 정례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내일 오후 2시에 금리 결정과 성명문이 발표가 되는데,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에 발표가 되고 30분 뒤인 4시 30분부터는 파월 의장의 기자 간담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4시 반에 시작하는 간담회에서 파월 의장이 어떻게 발언하냐에 따라 시장은 크게 출렁이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 페드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 25bp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0.25%의 금리 인상을 통해 연방 기금금리를 4.5%에서 4.75%로 인상한다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예상인 것인데, 이미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이 금리 인상 폭보다 중요한 것이 성명문의 내용과 파월 의장의 뉘앙스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성명문에서 긴축적인 톤의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22년 12월 직전 FOMC 성명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준이 지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이 성명문에 언급해온 문구가 있는데, 연방 기금금리 범위에, 즉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이 적절할 것이다, 이런 문구를 계속해서 포함시켜 왔습니다. 이 부분을 미세 조정하면서 향후 금리 인상폭을 줄일 수 있거나, 즉 목표 금리를 5.5%에서 5%대로 조정을 한다거나 또는 인상을 중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지를 이 성명문을 통해 열어주는지, 이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파월 의장의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뉘앙스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지금 금리 선물 시장과 MMF, 단기 투자 신탁 시장의 경우 금리 인하를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말했던 바에 따르면 금융시장이 페드의 어떤 의미를 선제적으로 과도하게 인식하면 그것은 결국 인플레이션 대항에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앞서 나가는 것에 주의를 줬습니다. 파월 의장은 주의를 줬다는 것이 팩트인 것이죠. 금리를 분명히 올린다고 했는데, 다만 속도를 완화할 뿐이라고 했는데 1월의 시장은 역대급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례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유효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반등한 부분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어떤 발언을 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안겨준 충격처럼 지금 시장이 과열되어 있는 수치다, 우리 연준은 이런 금융시장의 반등을 인플레 측면에서 좋게 해석할 수 없다라든지 어떤 우회적인 표현으로 시장에 겁을 주기 시작하면 거품을 끼고 반등을 보였던 만큼 그 하락폭이 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보시는 자료는 12월 FOMC 회의록인데, 성명서는 금리 결정과 동시에 발표되고 이 회의록은 금리 결정 이후 몇 주 후에 발표되는 자료입니다. 이 회의록에서 가장 파급력이 있었던 부분은 연준 당국자 모두가 23년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 예측하지 않았다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즉 FOMC 표결권을 갖는 위원들 중에 금리 인하를 점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를 작년 말에 하면서 시장이 크게 출렁였고, 이런 스탠스가 또다시 되풀이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4시 반 기자 간담회를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월가 IB들에서도 각각 분석을 달리하면서 FOMC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는 국면입니다. 월가 입장을 살펴보기 전에 어제 나온 경제지표 한 가지를 먼저 보시면 미국의 노동비용, 임금과 경제 전망에 대한 지표가 나왔습니다. 특히 주목을 받았던 것이 작년 4분기 고용비용 지수인데, 전분기 대비해서 1.0% 오르는데 그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최소폭으로 오른 것인데, 임금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을 끈질기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인플레에 상당히 비우호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1년 만에 최소폭으로 상승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라는 또 다른 신호가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월저널의 경우 이 지표를 봤을 때 결국 작년 말부터 둔화하고 있는 CPI라든지 PCE, 그리고 임금 상승률 둔화 또한 어제의 발표에 힘을 싣는 지표였다 언급했습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내일 FOMC 결과에 대한 기사를 페드가 더 이상 매파적인 스탠스를 고집할 명분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헤드라인을 냈습니다. 결국 지금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근원 PC,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개인의 소비 수준도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부동산에서도 지금 조금씩 둔화하는 데이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더 이상 매파적인 스탠스를 고집할 만한 명분이 없다. 결국 완화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헤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을 좀 더 말씀드려 본다면 현 상황을 해석하면 이렇다 정도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매파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리를 이미 5%대로 올린 다음에 유지를 하는 것이죠. 지금 연준의 스탠스가 조금 완화된다 하더라도 긴축 선호적인 입장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지 2%대 장기 인플레 목표치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JP모건에서도 조금 보수적인 견해를 내놓았는데 파월 의장은 3월 이후에나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신호를 주면서 절충안을 내놓는 식의 접근을 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FOMC 전 참고하실 수 있는 영상 업로드 드리면서 마무리할 텐데 오늘은 차트적인 접근은 따로 전달드리지 않았지만 포지션 진입 시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2월 초중으로 텔레그램 링크는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리서처 송새벽이었습니다.